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이제 가을이 많이 지나고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빨래를 개면서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영상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얻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반짝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얻을 때도 있고 요즘에는 인스타 그런 릴스 영상도 정리 잘 되어 있는 게 많이 올라와서 그런 쇼폼이나 뭐 뉴스 이런 걸로도 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 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인사이트들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결합이 되었을 때 좀 더 깊이감이나 전문성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 메타버스가 지금 핫하다고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을 읽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업 영상을 만든다. 생성형 AI가 핫해서 챗 GPT 관련된 책을 읽고 챗 GPT 수업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그런 과정은 아니고 제가 그런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다음에 접근하는 태도 이런 것을 책에서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책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지 저의 생각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슈퍼 F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이 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책을 일부러 많이 찾아 읽는 편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집필한 책들을 많이 읽고는 하는데 좋아하는 책 3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에디션이 나와서 따로 구입을 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또 이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사놓으셨지만 완독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유발 하라리 이 작가가 정말 저는 좀 창의적이다, 네,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감탄하면서 여러 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 인간 사피엔스의 히스토리를 정말 그 처음부터 등장부터 현대 인류까지 정리해 놓은 정말 대역사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옛날 그 석기시대 인류와 지금 현 인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책에서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석기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서만 해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그런 가정일이라던가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행복과 관련을 해서 그 행복의 기준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 높다. 옛날 석기시대 때는 그런 지푸라기로 집을 하나 지으면 그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어서 제가 굉장히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농업혁명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혁명 했을 때 정말 그 앞세대와 뒷세대가 완전히 전환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런 혁명은 정말 점차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이 시기에도 인류가 다 농업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실 인류들은 아직도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지금 뭐 인공지능이 혁명적으로 좀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뭐 인공지능 혁명?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해서 제 삶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점점 거기에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좀 혁명이라는 거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이 시기를
하루하루 차근차근히 일상의 혁신을 이루어서 살아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개드릴 책은 팩트풀니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도 해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이건 통계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실 지금 뉴스라던가 SNS 이런 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정말 지구가 망할 것처럼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정말 못 살 것처럼 그 다음에 동물들이 정말 다 멸종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뭔가 이슈를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사실을 그 너머의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한참 그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였어요. 그때 막 뭐 코로나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이 막 다 공개가 되고 약간 저는 마녀사냥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무서운 시기였는데 물론 너무 큰 전염병이라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인데 약간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비난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지구 환경 멸종위기 동물 관련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막 찾아서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화풀이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책입니다. 요즘에 특히 그런 사실과 가짜가 굉장히 모호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 저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네, 마지막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 송길령 작가님의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라. 네, 이 책입니다.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해라. 이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세요, 작가님이. 그래서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은 대체 불가능성.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버리면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무서운 말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그냥 교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가장 뭐 대체할 직업 순위 랭킹 이런 거 보면 교사는 정말 없거든요. 특히 이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 분석이 되고 하는데도 교사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교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성을 갖추고 계시다라고 저는 연수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교사 중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통적인 농경 시대에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미덕이었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성실함 중요하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렇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1교시 하고 2교시 하고 3교시 하고 그다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서류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저는 대체가 가능한 교사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동료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게 해준 좋은 책이라서 소개드립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께 3가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책을 읽어라. 인공지능 미니쌤이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팩트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굉장히 잘 얻고 흡수하는 편이에요. 또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책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책들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읽어야 할 책은요. 선생님 스스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선생님 성향에 맞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지? 내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하신 후에 선생님을 발견하신다면 선생님의 대체 불가능성을 빛낼 수 있는 책을 금방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애가 울고 있어서요.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